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요즘 수도권 분양 시장에서는 30법칙이라는 새로운 성공 지표가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서울과의 접근성 30분 이하, 그리고 수요자들의 선호 면적 30평 이하, 주력 구매층으로 떠오른 30대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 바로 30법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인기 지역과 면적, 주요 구매층까지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대부분 이제 분양을 하는 건설업체들의 법칙이고요. 자, 우리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따져봐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 오늘도 이런 트렌드에 맞는 현명한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받아볼 겁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혹은 지금까지 계속 이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022077-6330번으로 연락 주시고 혹은 문자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분들에게 아주 좋은 부동산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분을 저희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약간의 의외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 네.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한동안 계속 꾸준한 인기를 끌어왔었는데 통계상으로 나온 것을 보니까 재건축 아파트 매매 가격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계절적 요인인지 아니면 어떤 방향 전환이 나온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네. 지금 이제 보통 한 이번 상반기는 지켜봐라 이러시니까 네. 지켜보는 심리 상태가 되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대출 정책이라든가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해 갖고 지금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부 지켜보시는데 정말 재미있는 현상은 그 개포 1단지가 엊그저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경매가 나온 물건이 있었어요. 근데 네. 감정 자체가 8억 4천이 나온 물건입니다. 근데 낙찰이 8억 4,700이 됐어요. 그러니까 8억 4천인데 네. 그러니까 이것은 프리미엄이 실질적으로 7억 6천까지 떨어졌지만 8억 4,700이라는 것은 이분이 프리미엄을 현재 시장으로 700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손해를 봐도 700, 이익을 보면 이보다 더 많이 본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8억 4천만 원어치 인정이 되는 물건 자체가 8억 4,700이 됐다라는 것은 네. 이 재건축 시장을 국민들이 제대로 못 바라보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진짜 재밌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은 게 재건축 시장이 지금 사실은 심리에 의해 갖고 가격 떨어지는 게 저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투자 단 5천만 원이라던가 한 7, 8천이 떨어지더라도요. 너무 좋은 거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물건의 가치가 이미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네. 사람들이 안 사니까 싸게 살 수 있는 시장이 된 거예요. 네. 지금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히 강하고 재건축 시장은 법률적으로 앞으로 바뀔 3월 달에 이제 이미 9월 달에 예정돼 있던 법이 3월 달부터 시행이 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더 좋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호탄은 임대주택 비율을 줄인다든가 통합건축을 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게 상당히 용적률이 높아졌다는 데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뭔가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춤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가운 소식인 게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세부적으로 정책이 바뀌어서 재건축 시장을 더 끌어올려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지켜봐라. 뭐 분양의 물량에 대한 공포심,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생긴 게 아닐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라는 생각도 네. 들어요. 좀만 더 네.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재건축 시장에 대한 관심은 한두 분이 갖고 계신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과연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한번 첫 번째 신청자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예, 그 관악구 서원동 성당 근처 단독주택 일종 지역에 사는 주민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신림 경전철이 지나갈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그 어느 국회의원님이 그 국정보고 하는 자리를 갔더니요. 네. 그 신림 성당 근처가 정류장이 생기거든요. 경전철 정류장. 네. 근데 그 경전철 정류장이 생긴 한 300m, 500m 안에는 용적률이 높아진단 말을 했어요. 네. 그러면 용적률이 높아지면 여기 1종 지역인데 2종으로 바뀌게 되는가 하고요. 그게 궁금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여기 저 주택 매매가가 단독주택 매매가가요. 그렇게 시원치 않거든요. 네. 그런데 경전철이 통과되고 하면은 그 좀 상승이 될까 좀 그것 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바로 신화선 대표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예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서원동이면 옛날에 거기 저기 신림동이었죠? 옛날에. 예, 신림동입니다. 네. 아, 행정구역이 이제 서원동으로 바뀐 거예요. 그죠? 요게 예, 예, 예. 지금 갖고 계신 지 오래되셨어요? 오래됐습니다. 아, 한 예.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평은 몇 평이에요? 이게 땅이. 53평입니다. 아, 53평. 조금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죠? 지금 네. 그 경전철이 지나가는 곳에다가 땅을 종상향을 시켜갖고 용적률을 좀 높여서 발전을 좀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에서 지금 공약사항이 그렇게 나왔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바람이 좀 탈 수도 있겠는데 뭐 예.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일단은 구와 이제 시와 어떤 협의체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예. 지금 이제 53평 가지고 일단 지금 현재 모습으로 이게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물건이긴 하지만 가치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물건에 대해서. 그러면 예. 지금 그냥 간단하게 봐도 53평이면 조금 작아요. 그리고 30년 된 물건이면은 사실은 나중에 건축을 지을 때 도로를 지나고 난 다음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새로 건축을 지었을 때는 많은 용적률을 못 찾아먹는 자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 워낙에 30년 전에 사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은 손해보실 일은 없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네. 산 거보다는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지역에 살 거를 다른 지역에 샀으면 지금 더 많은 가격이 올랐겠죠. 그래서 아마 네. 속이 좀 예, 타셨을 텐데, 지금 현재 모습으로 이제 이 물건을 한번 들여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종상향이 1종에서 얼마나 될 수 있는지를 보고, 종상향이 됐을 때 용적률을 많이 차지해갖고 지었을 때 어떤 임차 종목이 들어가서 내 물건의 가치가 올라갈지도 봐야 되는데, 지도를 예.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예. 네. 우리 이제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자리가, 요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게 그 땅이 번지가 하나인가요? 뭐가요? 151번지 하나예요? 예. 이게 지금 도로가 안 보이는데 맞습니까? 도로가 바로 옆에 큰 도로 그 장군봉으로 올라가는 아, 큰 네네, 도로죠. 보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성당 옆으로 해가지고. 네네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종상향이 돼서 용적률을 높인다고 했을 때 300m 섹터 안에 같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예? 그 말씀하신 그 용적률이 높아진다는 그 땅 안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 예. 저 300m, 500m 들어간다는데 우리 집이 그 성당역에서 200m밖에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지역을 제가 좀 찍어봤고요. 예. 중요한 거는 상가라는 것은 임차 종목이 뭐가 들어가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종상향을 했을 때 엄청 좋은 물건이 갈 수가 없는 조건이 여기 쫙 보시게 되면 중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예, 중학교 있습니다. 네, 중학교. 상당히 짧은 거리에 지금 이제 학교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50m 거리 안에 학교가 있거나 100m 거리 안에 있으면요, 들어가지 못하는 임차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상업지가 된다고 해도 술집이 못 들어간다거나 뭐 못 들어가는 임차 종목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근처에 있는 상가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종상향이 된다라는 그런 어떤 흐름을 타고 빠져나오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오픈을 해서 지어가지고 임차를 논다고 해도 좋은 임차 종목이 들어가야만이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어야만이 내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서 좋은 가격에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학교 근처에 있는 것들은 임차 종목이 좀 한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임차 종목이 들어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바뀌기 때문에 기왕이면 전철역 더 가까운 쪽에 있는 것들이 좋은 임차 종목을 그나마 좀 차지를 하는데 걔네조차도 학교가 가까워서 A클래스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으로 우리가 어떤 지역이 그랬었는데 학교가 만약에 이전에 간다 그러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쪽 자리가. 그래서 거꾸로 우리는 상가를 살 때는 학교가 이전에 간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을 살펴봐야 돼요. 전철역이 가깝거나 이랬을 때. 근데 여기는 거꾸로 학교가 자리에 앉아 있고 학교가 이전 계획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종상황이 된다 그래도 그렇게 가치가 뛰어나지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철역이 2020년도, 2017, 18년도에 이제 그 입주한다는, 들어간다는 착공식을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전철이 뚫린다는 흐름과 그리고 지금 정치에 의해 가지고 여기 종상향을 시킨다고 하는 어떤 그런 흐름을 잘 타고서 좋은 가격을 받고 나오시는 게 좀 현명하시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그러면 그 네. 용적률이요. 네. 그 용적률이 오르면은 1종에서 2종으로 안 바뀐가요? 오르시게 되면은요, 1종에서 2종으로 바뀔 수도 있고 3종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2종이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가 올라가게 되면요, 기부 체납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예. 막 해주진 않아요, 국가에서. 그리고 예, 예. 2종으로 올라가셨을 때 주택을 지었을 때 주택으로서의 역할은 좀 좋을 수가 있는데 그 지금 30년 되셨기 때문에 잘라먹는 곳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 주택으로 짓는 거는 그렇게 나쁘진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지역이 더디잖아요,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예, 예, 더딘 예. 게 왜 그러냐면 임차 수요자들의 레벨이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는 50만 원씩 내는데 여기는 한 30만 원, 35만 원 이렇게 내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똑같은 평수에. 그러다 보니까 내 물건의 가치가 계속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어서 깔고 앉아도 괜찮겠지만 이 종상향을 한다 그래서 2종이 갈지 3종이 갈지는 잘 모르지만 두 단계까지 뛰기는 좀 쉽진 않아요. 개발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면. 경전철이 다녀도 상승 효과가 없을까요? 경전철 때문에 그 전철 상승 효과를 받고 빠져나오시라는 얘기예요. 빠져나오시.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잘 예, 아시겠죠?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봤고요. 두 번째 시청자님은 또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중앙동 힐스테이트 46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예, 그 매매 시점하고 혹시 그거를 전세를 올려서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사는 게 나을까? 예, 매도 네. 시기도 궁금하고요. 지금 갈아타 보고 전세를 싶으신 마음이 있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화선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예. 중앙동이 거기 그 성남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말씀. 예, 안녕하세요. 예. 그 몇 평형 갖고 계시죠? 46평이요. 46평형. 예. 그 2차인가요? 2차? 2차요. 예, 신흥역 가까운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성남의 힐스테이트. 와우. 여기는 지금 전세비율이 상당히 높을 텐데. 그렇죠? 예. 한 80% 정도 이상 갈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옛날에 그 이주 정착 세대가 정착을 하면서 뭐 그냥 그 골목도 굉장히 좁고 여기 전체적인 시장에서 봤을 때 개발해야 될 곳이 천지거든요, 지금. 예, 그런데 SH공사나 이런 쪽에서 이제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 보니까 개발이 지금 지지부진하게 되면서 상당히 다 폭삭 주저앉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이 가지고 있는 이게 한 12년도에 지금 입주 들어가셨을 텐데 요 물건 자체가 굉장한 신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드문 거죠. 한마디로 여기서 신축은.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 평형도 인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평형대가.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40평대면 상당히 사실은 좀 고민스러운데 아직까지는 괜찮고 그리고 한 1, 2년 더 놔두셔도 크게 뭐 가격이 떨어질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여기 거주를 하고 계세요? 세줬어요. 전세요? 예. 그러면 지금 파시려고 하는 목적은 뭐였죠? 딸 명의로 돼 있어가지고 예. 집이 커서 예. 커서 요새 작은 평수를 선호하니까 그게 그렇죠. 메리트가 없을까 싶어서 그래서 혹시나 훅 그러는 내려갈까봐?
예. 아, 한동안 안 내려가니까 한 1, 2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예. 매도를 지금 당장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서울 쪽에서 이제 이주 세대가 올해 들어서 또 있어요. 그러다 예. 보면 또 거기까지 또 밀려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 한번 또 보셔도 되고 아직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시청자님 예. 당분간은 편하게 계세요. 예. 예. 네, 한 예. 1, 2년 계시다가 예. 그 다음에 예. 다시 한번 예. 한 1, 2년 있다가 또 예. 고민이 될 거예요. 그때쯤에는 또 앞으로의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아파트라는 게 브랜드적 가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성남인데 지어진 지 얼마 안 돼 2012년식인데 그러니까 신축으로서의 어떤 그 스포트라이트를 한 2년 정도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괜찮고 또 브랜드가 힐스테이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남에서는 아직까지는 읽어주는 아파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 1, 2년 정도는 더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그 강남구 세곡동 사거리 A1지구 110동 203호 네. 74 현재 살고 있거든요. 네, 그 번지수인가요? 예, 74제곱미터. 네. 그리고 문정동 법조단지 파크하비오 9월 입주 물량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것을 팔고 어느 것에 가 살아야 하는지 그래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네, 그 세곡동 아파트 이름은 어떻게 되죠? 이 편한 세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둘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지 신화선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이제 세곡동 LH 이편한 세상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아,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거를 지금은 입주하고 계세요? 예. 지금 입주하고 계시고. 2년 6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뭐 거기 공기 좋고 살기 좋죠? 예, 아주 좋습니다. 네. 아직 전철이 지금 미비한 게 좀 아쉽죠? 그죠? 예, 그 때문에 이제 전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문정동에 뭐 파크비오요? 송파 파크비오? 예, 송파 파크 하비오 9월 입주 예정일입니다. 송파 파크 하비오. 이게 지금 주택을 받으신 건가요? 2016년 8월 입주하는 거 말씀하세요? 예, 예. 장지역에 있는 거. 예, 장기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분양 받으신 거예요? 예. 자, 이게 둘이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이제 송파 파크 하비오는 몇 평형이세요? 85제곱미터요. 33평형. 예. 예, 그리고 세곡동은요? 74제곱미터. 좀 작군요. 예. 그럼 둘이 매가가 송파 파크 하비오는 얼마죠? 그 시세가요? 예, 예. 지금 이제 얼마에 분양 받으셨죠? 예, 5억 9,900 그 정도 됩니다. 5억 9천 정도. 지금 송파 파크 하비오는 시세는 얼마나 가세요? 그쵸, 거기 뭐 프리미엄은 한 뭐 7, 8천 이래 네, 한 7, 달 8천 전에 붙으시고. 그랬거든요. 예, 지금 분양을 받으신 거죠? 분양. 예. 그 다음에 세곡동 같은 경우는요? 세곡동은 특별 공급 받은 거고요. 그러셨구나. 지금 이제 그래도 프리미엄 많이 올랐죠? 지금. 예, 예. 많이 오르셨을 거예요. 자, 지금 27평 정도 되는 거죠? 세곡동이. 뭐 옛날 9평으로 30평 이래 만나는 사람. 사시는 데는 지장 없을 거예요. 그죠? 예.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전철이 불편하다 그러면은 사실은 둘 다 특성이 상당히 다른 게 뭐냐면 세곡동은 어쨌든 공기가 굉장히 좋고 좀 그래도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형성을 지금 많이 했어요 거기가. 그래서 예. 살기 좋은 곳 중에 하나긴 하지만 전철이 좀 불편한 게 좀 문제긴 하고 그리고 지금 그 장지역 옆에 송파파크 하비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역 자체가 이제 앞으로 그 개발이 지금 이제 위례 신도시가 길 건너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좋긴 한데
나중에는 아파트 가격으로 치자면 위례신도시가 지금은 현재 뭐 프리미엄이 붙고 막 이랬지만 다시 떨어지면서 자리 형성이 지금 막 꿈틀꿈틀 되고 있는데 한 5년 지나고 나면 정상적인 그 프리미엄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가 대단지가 앞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네. 인정받기 어려운 아파트 중에 하나예요. 송파 파크뷰가. 네. 파크뷰가. 근데 네. 대로가에 있는 아파트 치고는 그 송파 파인타운보다는 그래도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도상으로. 네. 그러니까 30평대로 나와서 사시는 것도 괜찮고 지금 세금적으로 보자 그러면 어차피 송파파크 하비오 같은 경우는요. 등기를 치시게 되면은 등기 치기 전에 지금 7천 정도의 프리미엄이 8천이 떴는데 이 분양권으로 사셨기 때문에 비과세 자체가 아예 안 돼요. 지금은 송파파크 하비오는. 그렇기 네. 때문에 등기를 치시고 2년을 가져가야만이 비과세가 돼요, 이게. 그러면 세곡지구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이게 등기를 치는 순간부터 3년 안에 팔아야 되잖아요. 예. 3년 안에. 그러니까 네. 세곡동도 지금 프리미엄이 많이 오르셨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매도를 해갖고 세금적인 걸 정리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어떤 건강상의 큰 뭐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하비오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저렴한 가격에 그 입주해갖고 살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가격이 뭐 막 더 나중에 떨어지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33평대 그 정도 가격이면. 그러니까 네. 지금 가든파이브 쪽이나 어떤 문정동이나 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저는 좀 별로 덜 선호를 하고 지금 전철역 바로 이제 앞에 있기 때문에 사시는데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편의시설 주변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세곡지구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예요. 전원주택처럼 어떤 좋은 공기를 살고 있는 세곡지구와 그러니까 그레이드는 사실 세곡이 훨씬 더 높습니다. 사는 사람들의. 근데 이제 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송파파크 하비오로 오시게 되면은 일단은 세곡지구에서 벌어들인 세금적인 부분을 비과세를 또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정동 파크 하비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냥 매도를 하시게 되더라도 비과세가 등기치기 전에는 없다. 분양권은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그 다음에 일반과세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세금이 분명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곡동에서 송파파크 하비오 갈아타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네네네. 지금 실질적으로 등기가 딱 되는 그 순간에 분양권은요. 송파파크 하비오가 등기가 되는 그 순간에 본인이 주택을 하나 구입을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부터 3년 안에 실질적으로 세곡동 주택을 3년 안에 매도를 하시게 되면은 비과세를 세곡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돈이 네. 부족하면 세곡동을 팔고 넘어가면 되겠죠. 올해 네. 안에 이제 이주 세대가 있기 때문에 한 1, 2년 있다가 2016년 지금 입주 시기가 잘 맞는 게 8월이면요. 그때 이제 10월 달쯤 되면 이주 세대가 또 왕창 쏟아져요. 그럼 그때 이제 이거를 입주 세대한테 좀 좋은 가격에 팔고 하비오를 입주하셔도 괜찮겠죠. 네, 시청자님. 네. 네, 세테크 전략까지 저희가 좀 세워봐 드렸어요. 네, 네. 네, 잘 참고하셔서 더욱더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전화 연결을 통해서 고민을 직접 들어봤고요. 이걸로 부족한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신화선 대표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지금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화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미래 준비 및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고요. 1월 16일 토요일과 19일 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이용해서 투자해 볼 수 있는 실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매물 소개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 ENR 투자연구소 송승현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보니까 이 박준영 소장 옷을 아주 블랙으로 깔끔하게 입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송승현 소장은 또 자켓을 벗고 아주 예쁜 모습으로 오셨는데 뭔가 약간 새로운 마음이 듭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오늘 준비된 매물이 있죠. 첫 번째 매물은 박준영 소장이 준비했는데 어떤 매물 들고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매물은요, 강북 지역의 핫플레스로 지금 뜨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용산구 다세대 주택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산으로 저희가 잠시 후에 가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송승현 소장이 두 개의 매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매물입니까? 네, 지금 현재 이제 9호선이 차후에 연장 개통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특히 이곳 일대를 보시면은 개발 호재들이 아주 다양하게 그 잠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송파구 석천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 되겠고요. 또 본 다음 매물 같은 경우는 주변 일대 업무타운과 상권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일대가 교통망이 매우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4통 8달의 교통망을 갖춘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매물부터 한번 화면으로 만나봐야 되겠죠.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석촌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고요. 오는 3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4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6,4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5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2,9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네, 첫 번째 매물은 이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매물이고 송승현 소장이 준비했는데 이 매물의 추천 포인트 먼저 정리해 볼게요. 네,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9호선이 이제 개통이 되겠죠. 9호선 3단계 개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그 역세권 매물로 변모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가 아주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그 설명을 드리자면은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아주 우수한 그 무궁무진한 그 개발 호재가 아주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잠재적인 그 가치를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것을 추천 포인트로 뽑겠습니다. 네, 어떤 무궁무진한 개발 호재가 있는지 저희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 먼저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주변 입지 여건은 어떤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부동산들을 보시게 되면은 그 입지적인 장점이라든지 입지적인 게 중요성이 부동산에서 아주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본 매물 같은 경우는 8호선 석촌역이 되겠는데 석촌역에서는 도보 8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지금 3단계 9호선 3단계가 개통을 한다면은 본 매물 지역까지는 불과 3분 정도 거리에 그 역세권 매물로 변모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본 매물에 대한 투자에 대한 향후 미래 가치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특히나 그 9호선들이 계속적으로 개통을 하면서 그 주변 일대는 집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 매물 3단계, 4단계까지 추가적으로 개통을 한다면은 더욱더 많은 집가 상승까지 꾸준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당연히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또한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주택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주택에 대한 주택으로서의 가치가 아주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주변을 도로망을 보시게 되면은 송파대로라든지 올림픽대로를 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곳 일대가 향후에 계속적인 개발을 하고 교통의 편리성을 가져다주는 그 입지적인 도로적인 큰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녹지에 대한 그 관심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을 보시면은 탄천을 비롯해서 석촌 호수들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쾌적성을 갖추고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그 대형 백화점을 비롯해서 뭐 롯데몰 향후에 롯데 그 2차적으로 개방이 되는 그 롯데2 같은 경우 개방이 된다면 더욱더 많은 그 생활 인프라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주변 일대 초등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는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서 그 무궁무진한 개발 호재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일단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그 9호선 개통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9호선 주변은 그 최근 들어서 2호선보다 9호선 쪽이 아주 뜨겁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 이 9호선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인구 증가, 집가 상승을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주변에 그 본 매물 인근을 보시면은 가락시형 아파트가 그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일대가 아주 높은 청약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곳이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주변으로서의 그 주택으로서 가치, 그다음에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면서 그 주변 일대는 집가 상승을 가져다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송파구의 그 먹거리를 좌우했던 곳이죠. 그 송파구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송파의 그 동남권 개발 그 법조단지를 비롯해서 가든파이브와 함께 계속적으로 묶어서 개발을 한다면 이 송파대로 일대는 계속적인 그 개발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삼성동과 지금 연결되는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그 72만 제곱미터가 되겠죠. 특히나 송파에서 K-팝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문화 교류적인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된다면은 이곳 일대 랜드마크라는 큰 장점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 영동대로 라인에 이제 8개 노선이 교차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그 수서역 같은 경우는 KTX가 또 수서 강남 KTX가 쓰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보험 매물 일대 영동대로라든지 KTX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올해 2016년 그 롯데타워 제2 롯데월드가 이제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변의 고용 창출과 함께 수많은 일자리 창출에 따른 수요 증가, 또 임대가 상승, 그다음에 임대가 상승에 따른 매매가 상승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변 지역 이야기 쭉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 매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들어볼 텐데 언제 지어지는 건물이고 이 건물은 또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네,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준공 예정인 그런 매물이라고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3베이 구조로 아주 구성이 잘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는 풀 옵션으로 제공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화이트 톤으로 그 실내가 이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수요층들이 아주 선호하는 그런 구조로 꾸며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매물입니다. 1층에는 기본적으로 필러티 구조로 주차가 되기 때문에 주차 매우 편리하고요. CCTV라든지 보안은 완벽하게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물 또한 외벽에 신경 쓰는 건축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그 건축을 하시는 건축주가 건축을 하시기 때문에 건물의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건물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얼마입니까? 본 매물은 매매가는 2억 6,4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전세는 2억 3,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활용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2,900만 원, 3,000만 원이 안 되는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수익형 상품으로 보시면은 3,000에 90만 원 정도 임대까지 맞춰준 임대 조건부 잔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매물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보고 있는 매물이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매물에 투자할 때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는 지금 뭐 예측 투자보다는 그 꼼꼼하게 계속적으로 통계를 내보셔서 통계에 의한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첫 번째 매물 만나봤고요.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 박준영 소장이 준비한 용산구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자, 두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 앞 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고요.
다음 달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6,3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4,5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약 1,8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네, 이번 매물은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 박준용 소장이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를 먼저 정리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지역이죠. 용산구는 서울 중심지 국제업무 지구 개발 사업 등의 기대감으로 한때 치솟았던 부동산 가격이 사업 무산에 대한 불안 심리로 많이 폭락하였는데요.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 회복에 더해 잠정 보류되었던 신분당선, 강남에서 용산까지의 연장 공사를 재추진하고 있고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부지 개발이 본격화되어 개발 호재를 전환점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미래 가치를 예상할 수 있고요. 더해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명 면세점인 신라 면세점, 그리고 국내 최초의 국가공원인 민족공원, 그리고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호텔, 국내 최초의 관광의료호텔, 그리고 아모레 퍼시빈 신사옥, 그리고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개발 사업 등의 시너지 효과로 상승세는 계속하여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더불어 지하철 6호선과 올해 4월 개통 예정인 경의중앙선 효창공원 앞역을 도보 3분에서 4분 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지역에 위치하여 한 정거장 사이에 있는 공동역과 2018년 개통이 예정된 신분당선 용산역을 통해 강화문이나 강남의 업무 중심지까지 각 20분 내에 이용할 수 있어 입지적 프리미엄 상승은 물론 역세권 개발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있어 투자자들께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역이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효창동에 대한 입지 여건 들어봤고 그렇다면은 저희가 추천 포인트를 들어봤고요. 이제는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입지 여건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들어봐야 되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용산구는 서울 정중앙에 위치하였고요. 그리고 한강변에 저촉해 있으면서 교통의 핵심 요충지다 할 수 있습니다. 본 매물은 지하철 6호선과 올해 4월 개통 예정인 경의중앙선 효창공원 앞역을 도보 3분에서 4분 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지역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이 매우 편리하고요.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하여도 강변북로, 그리고 올림픽도로, 원효대교, 한강대교, 마포대교 등의 접근성이 좋아 서울 전역으로 통하는 4통 8달의 교통망을 갖추었습니다. 학군으로는 바로 옆에 있는 숙명여대를 비롯하여 연세대, 유화대, 서강대, 그리고 경기대 등 서울 유명 대학이 인접해 있고 초, 중, 고등학교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교육 환경이 좋아 학군 또한 우수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과 관공서를 바로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용산역 아이파크몰, 그리고 이마트, CGV,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정쟁기념관 등의 쇼핑, 문화시설과 그리고 효창운동장, 효창공원, 그리고 한강공원, 그리고 용산가족공원 등이 인접하여 도심이지만 쾌적하고 여가생활을 누리기 좋은 장점을 가진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매물의 입지 여건이 그 매물의 현재라면 매물의 개발 호재는 그 매물의 미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개발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강남에서 용산까지 연장하려던 그 신분당선이 폐지되는 듯 하였으나 계획대로 진행하려고 결정함에 따라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 시 강남까지 10분대, 그리고 광교까지는 40분대 이동할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이 있어 미래 가치가 풍부하고요. 그리고 한국의 센트럴파크라고 일컫는 용산 민족공원은 주한 미군 주둔 지역으로 우리나라 최초 국가공원이며 최대 규모로 여의도 지역에 견줄 만한 약 243만 제곱미터 면적을 공원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으로 2018년 일부 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파크몰에는 세계 최대 규모 27,400제곱미터의 도시명 면세점인 신라 면세점이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한류 공연장, 그리고 관광 홍보관 등을 함께 조성하였고요. 이에 맞추어 용산역 인근 재개발 지역에는 지상 34층 높이의 지하 유층 387객실 규모의 국내 최초 의류관광 호텔이 2017년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더해 옛 관광버스 터미널 부지에 1729객실과 편의시설 등을 갖춘 지하 4층, 지상 39층의 관광호텔 4개 동이 2017년 준공 예정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가 인근에 위치함으로써 이 지역 일대가 관광산업 활성화 지역으로 변모하여 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요. 더불어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몰 본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비롯하여 LG 유프로스가 용산역 인근에 총 면적 5만 5천 제곱미터의
지상 21층, 지하 7층 규모의 최첨단 건물로 이정하였고요. 그리고 주식회사 아모레 퍼시핀 용산 신사옥은 연면적 18만 8,723제곱미터에 지하 7층, 지상 22층으로 2017년 완공을 예정이며 얼마 전 효성에서 공사비 6,479억 원의 국제 빌딩 주변 제4구역 재개발 도급 공사를 수주하여 착공을 앞두고 있어 잇따른 대기업의 투자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다양한 지역 개발로 인한 용산의 가치가 다시 한번 재조명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어려운 부동산 시장에 본 지역은 더욱더 미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건물 이야기 들어볼게요. 방은 몇 개인지, 또 전용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옵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이제 준공 예정인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총 5층 중에 3층 로얄층이고요. 전용이 49.50제곱미터, 그리고 대지 지분이 17.58제곱미터의 방 2개, 욕실, 거실, 그리고 주방, 그리고 발코니로 이루어진 투룸이고요. 입주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무인 택배함, 그리고 현관 보안문, 그리고 CCTV 엘리베이터 설치와 그리고 LG 창호, 한샘 싱크대, 그리고 22mm 폐허 유리, 그리고 내관 고급자재 및 층간 소음과 단열, 그리고 방음 등 완벽 시공과 아파트식 최고급 인테리어로 시공 예정인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건물과 주변 지역, 입지 여건, 개발 호재 이런 것들을 듣다 보니까 그럼 내가 얼마를 갖고 있어야지 이 매물에 투자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양가 2억 6,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는 2억 4,500만 원이고요. 임대차 조건부 잔금 처리이기 때문에 세입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투자는 1,800만 원입니다. 월세 전환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 약 1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대출을 잘 이용하셔서 월세 수익까지 갖춰 가져가실 수 있는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이 매물이 갖고 있는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유의점 필요하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용산구를 둘러싼 개발 호재들은 지역 부동산 시장을 달굴 만큼 매력적이긴 하는데요. 호재들의 실현 여부 및 개발 일정이 불투명할 수 있으므로 꼭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면밀히 체크 후 단기 투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한 투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매물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다 들어봤습니다.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준비된 매물은 오피스텔입니다. 세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2호선과 6호선이 지나고 있는 신당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돌아오는 10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10층 건물에서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3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1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네, 이번 매물은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이라고 하는데 동네 이름 때문에 왠지 여기서 서책을 좀 읽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도 듭니다. 자, 어쨌든 이 오피스텔이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만큼 상업지역에 대한 가치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변 일대 편리한 교통이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본 매물 같은 경우 신당역 2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이 되겠는데요. 주변 일대 1호선부터 6호선 거기에 그 분당선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일대 교통은 매우 편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본 매물 이제 중구를 보시게 되면은 중구는 상업 비율이 70%가 되는데요. 그만큼 높은 임대 수익, 그다음에 높은 임대가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은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전용이 13평, 14평 정도까지 나오는 아주 넓은 전용 면적을 자랑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 매물 같은 경우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매물은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인 만큼 그 오피스텔이 가져야 될 입지 여건이 필요하겠죠. 어떤 입지 여건을 형성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오피스텔, 특히나 이 황학동 같은 경우는 땅이 아주 작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땅의 면적이 굉장히 작은데요. 그만큼 땅의 희소성이 아주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중구 같은 경우는 서울의 중심으로 불리는데요. 서울의 중심이면서도 업무타운과 상권이 매우 활성화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업무타운을 보시면은 종로라든지 광화문 시청 일대를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동대문이라든지 명동 대표적인 그 상권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중심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일대를 보시면은 임대차 수요가 아주 풍부한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본 매물은 그 신당역 2호선과 6호선 신당역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 하단 쪽을 보시면 동묘합을 비롯해서 뭐 약수역이라든지 동대문역 그리고 뭐 청구역이라든지 왕십리를 이용하시면은 1호선부터 6호선 그리고 분당선까지 이용을 하기 때문에 교통에서는 최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그 왕십리 전면부를 보시면은 왕십리 뉴타운이 지금 개발이 완료되고 향후에 그 상단 쪽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상권과 함께 주거지로서 갖고 있는 그 주변 일대 가치 상승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용산 같은 경우는 6호선을 이용을 하시면은 10분대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시고 동호대교라든지 한남대교를 이용을 하시게 된다면은 15분대 강남까지 접근이 가능한 입지적으로 큰 장점을 갖고 있고 교통의 사통팔달을 안고 있는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매물이 미래의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개발 호재가 필요할 텐데 어떤 것들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은 그 동대문 일대를 보시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지금 유동인구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60만, 65만, 지금 100만 정도까지의 유동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연 매출은 12조까지 달하는 아주 높은 그 수익까지 계속적으로 일어난 곳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곳 일대 DDP가 개장을 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그 외국인 관광객이라든지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그 젊은 층들이 계속적으로 상가라든지 창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두산에서 그 면세점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면세점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대기업들이 계속적으로 각축을 벌이고 아주 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젊은 재래시장과 그 DDP 그다음에 두산과의 그 면세점 사업이 그 종합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개발을 한다면은 더욱더 큰 시너지 효과, 그 매출 증대까지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그로 인한 상인 증가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금 명동부터 을지로까지 이어지는 의료관광 그 특구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인 그 환자 수가 계속적으로 서울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곳 일대가 지금 의료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경제 효과는 2천억 정도 달하는 높은 경제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약수, 청구, 신당까지 이어지는 주변 일대 그 역세권 개발, 고밀도로 개발을 하게 되겠는데요. 그 신당역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신당역 인근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황학동 일대 같은 경우는 그 건축 규제를 계속적으로 완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이라든지 계속적인 완화에 따른 그 황학동 일대 집가 상승을 계속적으로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숭인동, 창신동 주변 일대 도심 재생에 대한 그 사업 그리고 우이동부터 신설동까지 이어지는 그 경절천 사업까지 맞물린다면은 이 황학동에 대한 향후 가치는 더욱더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를 저희가 확인해봤고 이제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지 그리고 내가 이 매물에 투자했을 때 어떤 형태를 띠게 될지 그런 것들이 궁금한데 언제 어떻게 지어지고 또 몇 층을 차지하고 이런 건물 특징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총 10층까지 건축이 되는 그런 매물인데요.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10층 중에 본 매물은 3층에 위치를 하였고요. 그 본 매물 같은 경우 10월 정도 만나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10층까지 건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그 웅장함이라든지 그런 거는 말로 설명을 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실내 면적이 굉장히 넓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3평에서 14평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 매물은 북박이장까지 들어가는 그런 풀 옵션으로 제공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천장에서 시스템 에어컨이 나오겠고요. 그다음에 냉장고까지 빌트인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음만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하로 이제 주차장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 굉장히 많이 확보까지 되는 그런 매물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본 매물은 매매가는 2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 매물은 젊은 수요층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세는 2억 2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세를 활용하시면은 1,000만 원, 서울에서 이런 1,000만 원의 상업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수익형 상품으로 보시면은 3천에 95만 원. 본 매물 같은 경우도 임대 조건부 잔금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임대까지 걱정 안 하시고 투자하셔도 괜찮은 매물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매물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번에 만나봤던 매물은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총 3가지의 매물을 전해드렸고, 자, 오늘 매물 정보 도와주신 두 분은요, 아하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 ENR 투자연구소 송승현 소장이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